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커피 분쇄기의 매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메쉬 스무스가 적용되어 있으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렌더러를 아놀드로 변경하겠습니다. 아놀드를 선택하고 아놀드 렌더러의 기본적인 값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Unhide All에서 배경은 삭제하겠습니다. 메탈 부분들을 선택하고 재질 편집키를 열고 오른 버튼 머티리얼, 아놀드, 서피스, 스탠다드 서피스를 적용합니다. 어사인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를 보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시 더블 클릭해서 베이스 컬러를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청색 계열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은 메탈 느낌을 조금 더 살려 보겠습니다. 0.0인데 0.6 정도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드 재질로 만들어진 손잡이를 매핑해 보겠습니다. 손잡이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가려 보겠습니다. Hide on Selected를 눌러서 손잡이만 남겨뒀습니다. Alt W, Ctrl Shift Z 눌러서 4개의 뷰에 다 가득 차게 해봤습니다. 다음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Modify 리스트에서 Unwrap UVW를 적용하겠습니다. 폴리곤이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관찰해보면 필요없는 녹색 선들이 보입니다. 맵심을 꺼서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인트 투 포인트 심을 켜고 이 부분들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계속 연결해서 이 작은 면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면이 완전히 분리되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되게 하면 쉽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랫면하고 나머지 부위가 이 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펼쳐지게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 심을 끄고 펼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폴리곤에서 엘리먼트로 몽땅 선택을 하고 펠트에 들어가서 펼쳐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에 체크 무늬가 보이지 않게 눌러서 해제를 합니다. 펠트 옵션에 가서 셀렉트 스트레치를 누르고 스케일로 점 위에서 클릭해서 위로 올려주면 멀어집니다. 스타트 펠트를 해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엘리먼트 체크하고 이 부분을 펼쳐 보겠습니다. 펠트, 셀렉트 스트레치, 스케일로 멀리 보내놓고 스타트 펠트 해줍니다. 오케이. 이동 툴로 옆으로 옮겨 놓고 다시 이 부분을 선택하고 이 부분은 밑면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 되겠습니다. 펠트, 셀렉트 스트레치, 스케일로 점 위에서 클릭해서 멀리 보내놓고 스타트 펠트를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로테이트로 방향을 잡아줍니다. 앵글 스냅을 끄고 좀 더 세밀하게 회전해서 수평과 수직을 맞춰줍니다. 다음은 이 두 개를 모두 선택하고 툴, 릴렉스를 줍니다. 바이 폴리곤으로 스타트 릴렉스를 해줍니다. 스탑.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분리해서 조금 더 작업하기 좋게 하겠습니다. 엘리먼트를 끄고
이만큼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고 디태치 엣지 버텍스를 누르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 이 두 개를 선택하고 또다시 툴 릴렉스를 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엘리먼트로 선택을 하고 회전을 해서 수직이 되게 해줍니다. 다시 엘리먼트를 끄고 이만큼 선택하고 분리합니다. 디태치 엣지 버텍스를 눌러서 분리를 합니다. 여기도 디태치 엣지 버텍스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모두 선택해서 또다시 툴 릴렉스 바이 폴리곤으로 스타트 릴렉스를 해줍니다. 스탑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엘리먼트로 클릭한 다음에 수직을 정확하게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다음은 모두를 선택하고 스케일로 줄여서 이 사각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게 했고요. 다시 회전 툴로 조금 더 정교하게 회전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좌표값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파일 세이브 에즈 저장을 합니다. 커피 핸들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피 핸들로 저장을 했습니다. 다음에 툴 렌더 UVW 템플릿 1024 1024로 렌더를 걸어서 이미지를 추출합니다. 커피 핸들로 저장을 하고 타입은 JPG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Unhide All 바디만 남겨놓고 나머지 가려보겠습니다. Hide Unselected Ctrl Shift Z 전체 4개 뷰에서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Modify List에서 Unwrap UVW를 적용하겠습니다. 폴리곤이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은 심이 보입니다. 맵심을 꺼서 사라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투 포인트 심으로 뒷부분 이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퍼스펙트 뷰를 최대화해서 여기까지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안쪽도 이렇게 심 작업을 해줍니다. 밑면도 분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심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밑면 따로 분리하고 옆면과 안쪽에 있는 면을 하나의 덩어리로 펼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 심을 끄고 폴리곤 상태에서 엘리먼트 전체 선택하고 펠트로 갑니다. 백그라운드 체크 무늬를 해제합니다. 펠트 옵션을 클릭하고 셀렉트에서 셀렉트 스태츠로 스케일 점 위에서 클릭해서 위로 올려주면 멀어집니다. 스타트 펠트를 합니다. 엘리먼트 이동 툴로 옆으로 옮겨 놓고 바닥을 클릭한 채 다시 펠트를 누르고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스타트 펠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먼트를 끄고 이 부분이 위인지 아래인지 확인을 합니다. 윗부분입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고 로테이트 방향을 바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이 전체를 선택하고 툴, 릴렉스, 바이 폴리곤, 스타트 릴렉스를 해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평을 잡아놓고 이동 툴, 엘리먼트를 끄고 이 모든 선들을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엣지 상태에서 이 엣지를 선택 더블 클릭하고 스케일에 가면 위아래로 정렬할 수 있는 스케일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아래로 내리면 수평이 됩니다. 아래로 내리면 수평이 됩니다. 더블 클릭 아래로, 더블 클릭 아래로 이렇게 되면 모두가 수평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블 클릭 아래쪽으로, 더블 클릭 아래쪽으로, 더블 클릭 아래쪽으로, 더블 클릭 아래쪽으로. 그러면 다 이렇게 수평선으로 바뀝니다. 이 부분도 더블 클릭 아래쪽으로, 더블 클릭 아래쪽으로 다 수평선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부분도 가능합니다. 더블 클릭 수평, 더블 클릭 수평, 더블 클릭 아래쪽으로 내려서 수평, 더블 클릭 아래쪽으로 내려서 수평, 이렇게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 아래쪽으로 내려주면 다 수평선이 됩니다. 이 부분들도 다 수직선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스케일에 보면 좌우로 맞출 수 있는 스케일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왼쪽으로, 더블 클릭 왼쪽으로 이렇게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 왼쪽으로 이동하면 수직선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폴리곤 엘리먼트로 가서 위치를 잡아주고요. 다시 스케일을 원래대로 변경을 하고 줄여서 사각형 영역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파일, 세이브, 커피 바디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툴, 렌더 UVW 템플릿 1024-1024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렌더 UV 템플릿 이렇게 이미지로 렌더링이 되었고요. 세이브, 커피 바디로 JPG로 커피 바디 JPG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저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언하이드 모두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모두 선택을 하고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메쉬 스무스를 적용하겠습니다. 렌더 밸류어, 렌더 걸게 되면 아이터레이션이 2가 되게 입력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포토샵에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커피 바디, 커피 핸들 두 이미지를 다 열었고요.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한 나무 이미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커피 핸들부터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모드 그레이스케일로 갑니다. 채널에 가서 이 채널을 하나 카피를 합니다. 그 다음 레이어로 돌아와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고 wire라고 입력하겠습니다. wire라고 입력하고 Ctrl A 딜리트 하겠습니다. 선택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모드 RGB로 다시 돌아갑니다. 채널로 가서 카피된 그레이 카피 채널을 드래그해서 셀렉션으로 만듭니다. 에디트, 필, 블랙을 칠해줍니다. 선택을 해제하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레이어에 와서 와이어 레이어를 잠궈주고 또다시 뉴 레이어 하나 더 만듭니다. 이름은 BG라고 하겠습니다. BG 레이어는 와이어 레이어 밑으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G 레이어에는 에디트, 필, 화이트를 칠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우드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우드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서 에디트, 트랜스폼, 스케일로 좀 줄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엔터. 손바닥을 더블 클릭하면 핏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위치를 잘 맞춰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의 이미지 영역도 맞춰 보겠습니다. 선택 툴로 선택을 하고 이동 툴로 움직여서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춰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워 버리겠습니다. 선택하고 딜리트. 이렇게 딜리트를 했습니다. 다음에 와이어 눈을 끄고 이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커피 핸들로 PSD로 그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커피 핸들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커피 바디입니다. 이미지 모드 그레이로 갑니다. 채널에 가서 그레이를 카피합니다. 다시 레이어로 와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고 이름을 와이어로 하겠습니다. WIRE라고 했습니다. Ctrl A 딜리트를 하겠습니다. 선택 해제하고 이미지 모드 다시 RGB로 갑니다. 채널에 가서 그레이 카피 채널을 드래그 하게 되면 셀렉션이 됩니다. 에디트, 필, 블랙을 칠하겠습니다. 선택 해제합니다. 레이어로 와서 와이어 레이어를 잠궈 버리겠습니다. 다시 뉴 레이어 이름은 BG로 하겠습니다. BG 레이어는 와이어 레이어 밑으로 옮겨 놓고 에디트, 필, 화이트를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드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우드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사이즈가 커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마이너스 줄여서 이미지 트랜스폼 스케일로 맞춰 보겠습니다. 엔터.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해서 핏하게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템플릿의 가장자리에 여유있게 이미지들이 보입니다. 이 이미지도
선택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다음은 바디의 이 이미지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사각 선택 툴로 선택을 하고요. 이동 툴, 에디트, 트랜스폼, 스케일. 이번에는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지 않고 스케일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엔터. 그 다음에 Alt 누르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Shift 누르면 수평 상태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플립 호리젠틀 수평에서 이렇게 좌우로 미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움직여서 붙이면 이렇게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 눈은 끄고 이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세이브, 커피 바디로 PSD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맥스에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핸들에 먼저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재즈 편집기를 열고 오른 버튼 머티리얼, 아놀드, 서피스, 스탠다드 서피스로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하고 이 재질을 어사인, 적용을 합니다. 베이스 컬러에 제너럴, 비트맵, 커피 핸들을 가져오겠습니다. 오케이. 이 이미지가 들어왔고요. 뷰포트에서는 이미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Show Shaded Material in Viewport를 눌러줍니다. 보입니다. 다음 이 재질을 더블 클릭하고 베이스 컬러가 0.8인데 0.9로 좀 더 높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페큘러 리플렉션을 조금 낮춰 보겠습니다. 0.8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재질을 Shift 누르고 하나 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컬러는 끊어줍니다. 이 베이스 컬러에는 제너럴, 비트맵으로 가서 커피 바디를 선택합니다. 오픈, 오케이. 이 이미지가 들어왔습니다. 이 재질은 바디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뷰포트에서 보이지 않아서 이미지가 Show Shaded Material in Viewport를 눌러서 보이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Alt W 전체 뷰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탑 뷰에 배경 플랜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Plan, 좀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Convert to Editable Poly로 변환시켜 줍니다. 엣지, 이 엣지를 선택하고 레프트 뷰에서 Shift 누르고 XY축으로 이동해주면 면이 만들어집니다. 이 엣지를 선택하고 F3 누르면 이렇게 보입니다. 챔프를 주겠습니다. 챔프를 선택하고 클릭해서 움직여주면 간격이 멀어지면서 부드러운 면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엣지에서 이 엣지들을 선택하고 커넥트를 해줍니다. 다음은 퍼스펙트 뷰에서 Show Safe Frame을 체크해서 실제 렌더링 되는 영역을 봅니다. 렌더 셋업에서 아웃풋 사이즈를 HD로 변경해주고 1280, 720으로 합니다.
그 다음 퍼스펙트 뷰에서 앵글을 적절하게 맞춰 봅니다. 이렇게 맞춰 봤습니다. 빈 영역이 보입니다. Alt W 배경을 키워서 보이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키웠습니다. 다음 배경에 메쉬 스무스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질 편집기를 열고 오른 버튼 머티리얼, 아놀드, 서피스, 스탠다드 서비스 흰색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퍼스펙트 뷰를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서 카메라를 만듭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크리에이트 라이트, 아놀드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론트에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프론트 뷰도 F3을 눌러서 와이어로 보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조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모디파이에 가서 이 조명의 코드 X와 코드 Y는 500, 500을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포즈는 12, 인텐시티는 60을 입력했습니다. 다음은 렌더링 인바이러먼트에서 익스포즈 컨트롤을 사용하겠습니다. 카메라 뷰가 선택된 상태에서 렌더 프리뷰를 눌러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렌더링을 걸어 보겠습니다. 렌더 셋업, 렌더. 이렇게 메탈 질감이 잘 살아나고 있고 우드도 적절하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라이팅 세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조명을 Shift 누르고 반대쪽으로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명의 값을 좀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인텐시티는 10, 익스포즈도 10으로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만들어진 조명의 값도 조정해 보겠습니다. 인텐시티 50, 익스포즈는 12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 조명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비출 수 있게 방향을 좀 더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라이트는 방향을 조금 더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 다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명에 따라서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 개의 조명보다는 두 개의 조명이 더 장면을 잘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커피 분쇄기 몸통의 우드 부분, 손잡이의 우드 부분, 그리고 나머지 메탈 부분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라이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다시 아놀드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이 조명은 모디파이에 가서 쿼드가 아니라 스카이돔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텐시티는 0.3, 익스포즈는 0.2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텍스처에 맵을 클릭해서 비트맵에서 HDRI 소스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HDRI 소스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픈. 오케이. 그 다음에 조명의 밝기를 조금씩 낮춰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만들었던 조명의
인텐시티가 50인데 40으로 낮추겠고, 두 번째 만든 조명이 인텐시티가 10인데 8로 낮춰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놀드 렌더러에서 카메라 부분의 샘플 값을 4로 높여 보겠습니다. 다음은 렌더링 인바이러먼트에서 익스포즈 컨트롤이 적용된 상태에서 렌더 프리뷰를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밝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든 조명의 밝기 인텐시티를 많이 낮추겠습니다. 20으로 낮춰 보겠습니다. 다시 카메라 뷰에서 렌더 프리뷰를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밝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텐시티 값을 다시 낮추겠습니다. 12 정도로 낮추고요. 두 번째 만들어진 조명의 밝기는 5로 낮춰 보겠습니다. 다시 카메라 뷰에서 렌더 프리뷰를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밝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만들어진 조명의 익스포즈 값도 8로 낮춰 보겠습니다. 다시 카메라 뷰 선택하고 렌더 프리뷰 눌러서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킬라이트 조명을 익스포즈를 8로 하고 인텐시티를 10으로 낮춰보고요. 다시 카메라 뷰를 렌더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밝게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스카이돔 조명을 선택하고 인텐시티를 0.2 또 낮춰봤습니다. 다시 카메라 뷰에서 렌더 프리뷰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어두워졌지만 아직도 많이 밝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조명의 인텐시티가 10인데 이걸 또 낮춰 보겠습니다. 8로 낮추고 익스포즈는 6으로 낮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들어진 조명 익스포즈는 5, 인텐시티는 4로 낮춰 보겠습니다. 다시 카메라 뷰에서 렌더 프리뷰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더 낮추어도 계속 밝게 보이기 때문에 익스포즈 컨트롤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노 익스포즈 컨트롤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조명의 밝기를 다시 15로 높여 보겠습니다. 익스포즈는 12로 낮춰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카메라 뷰를 렌더함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숫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익스포즈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고 스카이돔에 HDRI 소스를 적용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HDRI 소스가 적용됐기 때문에 렌더링 시간은 많이 소요됩니다. 아놀드 렌더러에서 카메라 영역에서 샘플 값을 4로 높였기 때문에 렌더링 시간은 더 많이 소요되고요. 그만큼 노이즈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링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커피 분쇄기의 우드 부분에 대한 매핑, 메탈 부분에 대한 매핑을 다루어 봤고요. 그리고 아놀드 렌더러 기반에서 다양한 조명의 세팅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놀드 렌더러 조명을 사용할 때 인바이러먼트에서 익스포즈 컨트롤을 같이 사용하지만 익스포즈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고 아놀드 렌더러 기반의 스카이돔 조명을 사용해서 HDRI 이미지가 장면에 반영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